네, 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주입니다. 이번에는 그 인터페이스 요 전 강의에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선언된 메서드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클래스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구현 상속이니 타입 상속이니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는 이제 C++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요런 코드 있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요렇게 가져다 쓰는 요런 코드들, 이런 코드들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코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구현된 인스턴스 클래스를 가져다 쓰는 요 지금 캘큘레이트 테스트라는 이 코드 부분 클라이언트 코드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서버, 웹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웹 페이지 쪽에서 웹 서버의 어떤 컴포넌트들을 가져다 쓸 수가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웹 페이지 쪽 프론트엔드 코드들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코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쪽과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서비스를 가져다 쓰는 쪽이 서버고 클라이언트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 코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 사이의 약속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여기다 드렸고, 어떤 객체가 어떤 인터페이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메서드를 구현해야겠다는 의미다. 결국 타입 상속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객체가 있는데, 어떤 클래스라고 하죠. 이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가 러너블 타입이다.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라고 하면 얘는 러너블 타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객체가 어떻게 구현됐건 간에 이 클래스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사실 don't care라는 거야. 알 필요가 없고, 인터페이스의 명세를 보면 이 클래스를 어떻게 가져다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실제로 그 클래스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상관없이 인터페이스의 정의만을 보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 여기서도 보시면 얘가 어떻게 구현됐는지가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칼크라는 애를 찍어보면 칼크라는 타입으로 선언을 했고, 그럼 얘가 디바이드는 이렇게 써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기반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요 코드까지는 직접 들여다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예로 이제 제가 뭐 강의할 때도 가끔 설명하는 게 이제 JDBC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 구현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구현이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구현이라는 게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다양한 구현이 동일한 메서드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다양한 구현에 대해서 사용하는 쪽에서 그 구현 코드를 일일이 알아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걔를 어떻게 쓰면 된다라는 걸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인터페이스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는 스케줄러 하는 코드를 간략한 예제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 자, 일단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해볼까요? 제가 이 책에 소개해드린 예제는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그 회사의 경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거와 이제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객센터가 있죠. 뭐 상담원이 전화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메일로 접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질의응답, 게시판에다 올리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거를 이제 고객의 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콜을 상담원들이 여러분이 계시겠죠. 그죠? 그분들이 뭐 스킬셋도 다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어쨌든 뭐 전화가 온다라던가 저희 홈쇼핑 보면 뭐 콜수가 뭐 오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되죠. 그럼 그게 대기열에 쌓이게 되는데 그 대기열을 우리가 큐라고 해요. 대기 큐. 그럼 대기 큐에 이렇게 콜이 계속 쌓이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라우팅을 해줄 것이냐, 할당을 해줄 것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상담원분이 뭐 5분이 있다라고 하면 5분한테 하나씩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죠? 예. 뭐 이분이 뭐 상담을 오래 하건 늦게 하건 간에 그냥 계속 이렇게 하나씩 이게 던져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상담을 빨리 처리해야 고객의 불만도 줄어들고 또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도 더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대기열이 짧은 상담원한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뭐 그런 정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담원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킬셋이나 아니면 숙련도가 다 틀리니까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어떻게 그렇게 배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 스케줄러의 역할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스케줄러라는 기능은 2가지를 할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정의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다음 고객의 콜을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상담원에게 콜을 던지는, 이렇게 이제 2개의 메서드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정책 하나하나마다 얘네들을 구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 스케줄러 라는 인터페이스에 제가 메서드 2개를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죠? 네, 메서드 2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에 대한 구현을 하는 클래스들이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던져준다. 그러면 이제 이건 라운드 로빈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은 대기열이 제일 짧은, 그죠? 어쨌든 제일 적게 기다려야 되니까 쉬고 있거나 대기열이 제일 짧은 상담원에게 준다. 리스트 잡 뭐 이렇게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해볼 거는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을 먼저 할당해 준다. 뭐 priority 기반에 할당을 해주는 이런 여러 정책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여러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다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가 여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 코드, 이거를 사용하는 코드라는 거죠. 이거를 사용하는 코드는 뭐를 보고 코딩을 하냐면, 자, 얘가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구현했지? 그 코드를 볼 건 아니고,
자, 스케줄러라는 타입을 구현한, 그죠? 스케줄러라는 타입을 구현한 어떠어떠한 클래스가 있는지, 그리고 그 클래스가 어떠어떠하게 구현이 돼 있는지만 알면 이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서드가 이러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만을 보고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인스턴스를.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계약서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터페이스는 스펙이다 라고 하고요. 클라이언트 코드의 스펙이다 라고. 이건 둘 간의 어떤 약속이에요. 그래서 얘가 클라이언트가 이 모듈들을 가져다 쓰는 건 맞는데, 이 인스턴스들을 가져다 쓰는 거는 맞는데, 이때 각각의 구현된 방법을 일일이 알 필요가 없이 스케줄러의 명세만 보고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코딩하는 방법이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코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책들을 구현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카톡이 울렸네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요 뒤에서 말씀드리는 하나의 예제가 뭐가 있냐면 JDBC 말고 이제 또 DB를 구현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만들어둔 요 예제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만드는 요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구현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거를 뭐 그 스케줄러를 구현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그 간단한 그 로그아웃만 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해서 자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고 임플리멘트 스케줄러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구현하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이제 구현하는 거는 이제 좀 복잡하죠, 그죠? 네, 큐에서 꺼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대기열에서 가져옵니다. 이제 넥스트 콜 가져오는 거를 이제 순서대로 가져와서 그냥 순서대로 나눠주는 거라고 그랬죠? 다음 순서 상담원에게 배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똑같이 임플리멘트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요. 라운드 로빈 2가 아니라 이번에는 리스트 잡. 가장 잡이 적은 데에다가 배분을 하자.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하는데 걔 넥스트에서 순서대로 여기 리스트 잡에서는 가져오는 거는 순서대로 전화를 순서대로 가져오는데 다음 상담원에게 다음 순서가 아니라 현재 상담 업무가 없거나 상담 대기가 가장 간단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구현해 보세요. 라이어티 로케이션 하시고 이거는 이제 가장 고객의 등급이 높은 고객의 등급이 높은 고객의 전화를 먼저 가져옵니다. 업무
수익이 가장 높은 상담원의 네, 새치기로 이제 먼저 배분을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VIP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으면 하나의, 지금 보시면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각각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테스트 할 때 가져다 볼까요? 클래스에서 메인 넣으시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입력을 안 받았었는데,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R이 들어오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그 다음에, P가 들어오면, L이 들어오면, 쉬고 있거나, 뭐, 그런 상담원. 그 다음에 P가 들어오면, Priority Allocation. 이렇게 할 거고요. 이거를, 교재에는 제가 좀 자세하게 로고를 프린트아웃을 썼는데 전화 상담 배분 방식을 선택하세요 해서 R, L, P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근데 받으실 때는 뭘로 받으냐면 시스템 인, 여지껏 출력할 때는 시스템 아웃으로 하셨죠? 시스템 인으로 받으시고 read라는 애로 읽으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스트림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인티저 타입으로 받아서 읽는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한 캐릭터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익셉션 처리를 하라고 그러면 예외 처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예외 우리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맨 위에 거 try catch 거지 마시고 add throws declar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IO exception 던지는 throw 하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러 타입의 변수를 하나 제가 만들어요. 일단은 얘를 널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캐릭터를 읽었을 때, 그죠? 캐릭터를 읽었을 때 이 캐릭터가 뭐냐에 따라서 그 인스턴스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if 해서 ch가 r이거나 large r이거나 우리가 small r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ch small r이면 자, 이제는 라운드 로빈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러에다가 뭐를 넣었냐면 라운드 로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else if 복사를 할게요. 이번에는 L이거나 스몰 L이면 리스트 잡 그리고도 다시 else if에서 이번에는 large p 아이고 자꾸 이걸 p 하면은 이때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케줄러라는 애는 하나인데 그죠? 하나인데 이 스케줄러의 타입에 그때그때마다 다른 인스턴스가 이렇게 어사인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하지 않은 다른 캐릭터가 들어오면 이제 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건 안 할 거니까. 자, 일단은 하고, 이제 인스턴스가 정해졌으면, 이제 스케줄러를 돌리면 되겠죠? get 스케줄러의 메서드를 보면,
아유, 스펠링이 계속 바뀌어서 잘못했었네요. 그죠? 스케줄러 메서드를 보면 get next call 해서 그 다음에 스케줄러 그 다음에 send call to agent. 자, 여기서 보실 때 이게 이제 결국 클라이언트 코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는 그건 알아요. 라운드 로빈하고 리스트 잡이랑 프라이어티 얼로케이션 요 세 개가 어떤 기능을 하는 모듈인지는 아는 거죠. 클래스인지는 아는데 제가 이 속을 다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들여다보진 않고요. 얘네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메서드를 부르게 되면 그죠? 점하면은 이 스케줄러형의 인터페이스 정의된 메서드들이 보일 거고 그 메서드들을 갖다 쓰는 방식이 다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부르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run 해봐서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지금 시스템 인에서 여기서 홀딩된 거예요. 블러킹 상태라고 하는데 기다리고 인풋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R 쓰고 엔터 하면 네,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돌아가죠. 다시 한번 여기서 L 치고 엔터 하면 네, 리스트 잡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 스케줄러라는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을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이거를 구현하는 여러 클래스들이 있을 거예요. 구현은 뭐 아주 복잡할 수도 있고 좀 심플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구현하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이것들을 갖다 쓰는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인풋을 받게 했지만 실제로는 UI로 할 수도 있어요. 안드로이드의 어떤 버튼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 웹페이지에서의 어떤 라디오 박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인스턴스가 어사인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서드가 호출돼서 불린다. 이게 다용성이죠. 그죠? 나는 똑같은 메서드를 불렀지만 각 인스턴스가 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구현 코드가 달라지는 다용성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와 다용성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랑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제로 자바 안에도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뒤에서 할 그 컬렉션, 맵 이런 것들도 다 인터페이스고요. 우리가 이제 DB를 쓸 때 커넥션, 그러니까 웹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연결할 때 커넥션이라는 걸 쓰는데 소켓 포트를 이용해서 근데 얘를 보시면 얘가 자바 SQL 임포트를 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얘 소스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얘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죠.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메서드들이 쭉 이렇게 선언만 돼 있어요. 그죠? 예. 쭉 보면 구현 코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구현 코드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가 DB를 연결할 때 커넥션을 항상 써서 연결을 하거든요. DB를 연결을 할 때. 그러면 실체도 없는 그죠? 실체도 없는 그 인터페이스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쓰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JDBC라는 게 이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그 DB가 자바랑 연결되려면 이런 것들이 구현돼야 한다는 명세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커넥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살펴보면 얘네 다 인터페이스예요. 그럼 이거 구현을 누가 할까요?
이거에 대한 구현은 누가 하냐면 오라클에서 해요. 소문자로서 대문자. 아니면 MS SQL, 뭐 MySQL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이런 데에서 얘를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을 해서 저희한테 뭐를 주냐면 jar 파일을 줘요. jar 파일. 그럼 우린 이거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코딩할 때 어떤 내가 그 오라클 DB랑 연결하는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jar 파일을 열어서 보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린 이거는 돈 케어예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는 당연히 오라클 DB가 서포트 되게끔 구현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프로그램 코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JDBC 명세에 있는 커넥션 명세. 커넥션은 어떻게 연결한다.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가져온다라는 메서드가 쫙 있잖아요. 그걸 보고 코딩을 합니다. 얘네들이 인터페이스예요. 그럼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 너네가 자바에서 DB랑 연결해서 쓰려면 이러이러한 메서드들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명세를 해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서드파스트 이 DB사들이 걔네들을 구현을 한 모듈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가져다 쓰는 거니까 클라이언트 쪽이죠. 그죠? 우리는 이 자료를 임포트를 해서 이 명세에 기반해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 구형 코드도 없는데 그걸 뭐에다 쓰나? 구형 코드가 없는데 뭐에다 쓰냐면 설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 얘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기능이 구현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명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구현은 다양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쪽, 클라이언트 코드, 쓰는 쪽을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 코드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 코드 쪽에서는 걔네들을 인터페이스 명세에 기반하여 가져다 쓴다라는 겁니다. 제가 책에 요 얘기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버전 DAO, 이건 JDBC랑 또 다른 얘기인데, 이미 다 구현을 해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라클로 막 구현을 다 해놨는데, 딱 가서, 해라고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오라클이 비싸서 못 씁니다. MySQL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모듈의 그 DAO, 그러니까 내 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모듈이 다 통째로 다 SQL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DB를 포팅한다고 우리가 이걸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유저 인포라는 클래스가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를 할 때는 이러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명세가 되어 있으면 얘는 이제 이걸 구현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DB 타입에 따라서 리플레이스가 되네요. i9 파일에 DB 타입이 뭔지 아니면 어디 프로퍼티 정보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읽어서 DB 타입에 맞게 그때그때 맞는 DAO 모듈을 바인딩 시켜서 멀티 DB 서포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서비스가 이런 일을 할 때도 이 인터페이스 명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예전에 인터페이스에 상수하고 그 다음에 메서드, 이게 다 추상 메서드라고 했죠.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좀 더 플렉서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형 코드가 들어가는 메서드들이 들어가요. 디폴트 메서드, 정적 메서드, 프라이빗 메서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랑 클래스를 익스텐즈하고 임플리멘트해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하나의 클래스를 익스텐즈 받고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하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추가된 요소들과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사실은 인터페이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인터페이스가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뭐 하는 데 쓰냐 라는 거에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게 확 처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에 가서 쓰실 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또 한번 동영상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직접 또 코딩을 해 가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